안녕하세요. 47회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결산할 때 결산 시에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 결산해 보셨으면 아시겠죠.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건 손익계산 항목이에요. 인출금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당좌이익은 마찬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네요. 대손충당금도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계정은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차기 2월 해가지고 내년도 2월 시키는 거고, 손익계산서 모든 계정들은 다 손익 또는 뭐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돼서 차기로 2월 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2번 볼게요.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 아닌 거,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있는 거죠. 매출액 맞네요. 영업의 비용, 판매비, 관리비.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의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걸 찾으래요. 비용이 발생했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를 찾으시래요. 분계를 간단하게 써볼게요. 차량 유지비가 카드로 결제됐대요. 그럼 차변은 차량 유지비, 대변은 카드 결제죠. 미지급금, 비용, 부채. 이게 답이네요. 전기요금이 통장에서 나갔대요. 여기 수도광열비 비용 맞는데 통장이라고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과 이자가 현금으로 나간대요. 부채 갚을게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없애고 거기다가 이자 비용까지 같이 나가네요. 금액은 현금으로. 그 다음에 상품 운반용 트럭을 사와요. 외상으로. 차량 운반구 외상이죠. 미지급금. 답은 비용, 부채. 4번 볼게요. 비용에 관한 올바른 내용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되네. 비용,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게 맞죠. 비용 생기면 자본이 줄어요.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지출된 경제적 가치,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업이 일정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권리는 자산에 대한 설명이고,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게 뭐예요? 수익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비용에 대한 얘기네요. 5번 문제 볼게요. 기말 결산 때 선수 수익의 기장을 누락하면, 선수 수익을 누락했다. 그럼 이제 분계만 만들어내면 돼요. 선수 수익? 먼저 받은 건데, 먼저 받았다. 받은 것 중에 미리 받은 게 있으니까 뭘 취소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분계를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뭔가를 받았다. 이자를 다 받았는데 미리 받은 게 많아. 그래서 이자 수익을 없앱니다. 먼저 받았잖아. 선수금의 성격,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만들 텐데 수익과 함께 선수 수익. 이때 생기는 게 선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이 됐다. 이게 꼭 이자 수익이 아니라 다른 수익을 이렇게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수익 중에 일부를 지금 내년에 넘기는 거니까. 여기는 뭐야?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수익이 소멸이야. 또 취소. 여긴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증가. 자, 이런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수익을 없애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수익을 과대하게 계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부채를 과소하게 계상한 사람이 돼요. 수익을 과대하게 계상하면 단기 순이익이 커지겠죠. 그런 얘기는 없네. 일단 단기 순이익이 커질 거고, 부채를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긴 거. 부채를 과소하게 계상하면 자본이 과대하게 계상이 돼요. 자, 요것 중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부채 과대 아니라 과소. 조금은 안 잡았으니까 자산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채하고는. 그 다음에 수익을 과대하게 계상한 사람이죠. 과소로 돼 있네. 그래서 답은 4번. 수익의 과대. 순이익이나 여기 수익의 과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전기에 구입한 차를 단기에 말에 내다 파네요. 500만 원에 내다 팝니다.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전기에 1월 1일 날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쓴대요. 정액법을 쓰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될 테니까 정액법의 감가상각 전기 걸 보면 취득원가가 얼마냐면 1,000만 원짜리예요. 잔존 가치가 있네요. 100만 원. 나누기 내용 연수가 5년. 그러면 900만 원을 5로 나누면 180만 원쯤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18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180만 원일 거예요.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 당기 말 똑같겠죠. 18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기다가 요걸 합친 거 200, 36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360만 원 붙어 있는 자산입니다. 이걸 내다 팔게요.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제일 먼저 이게 뭐였니? 차량이라고 그랬죠? 취득원가를 제거합니다.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제거할게요. 1,000만 원. 그것에 딸린 식구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쓸게요. 얼마 붙었어요? 360. 그리고 돈 받아야 되겠죠? 처분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5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산을 받았겠죠? 500. 이제 양쪽에 벌어진 차이 채우면 되죠. 이쪽이 부족하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 14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 여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걸 찾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2년 2번 하면 180씩 2번. 7번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속하지 않는 거.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거. 직원 경조사비 맞고요. 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 맞고요. 거래처 식사대 지급은 복리가 아니라 접대비입니다. 직원 작업복 지급도 복리후생비 맞네요. 8번 보겠습니다. 순매출액 찾으래요.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팔았는데 하자가 생겨서 돌아오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이 있고 매출 환입 빼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빼고 이게 순매출액이죠. 매출 운임은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매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판매비, 관리비, 운반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80만 원에다가 매출 환입 3만 원 빼고 매출 애누리 5만 원 빼고 이렇게 하면 답은 72만 원이 되겠네요. 9번 볼게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구축물은 회계상 유형자산 맞죠? 맞네요. 답이네.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에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건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데 형체가 있는 거. 3번 1년 이상 장기간 걸쳐 사용되는 자산은 맞는데 물리적인 형태가 없으면 그건 무형자산, 있으면 유형자산. 틀렸고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죠. 자산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1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10번 볼게요. 영업이익 계산하래요.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맞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숫자를 하나씩 적으면 되겠죠. 일단 매출액을 찾을게요. 제과점이에요. 빵 판 거 매출액이지. 케이크 판 거 매출액이죠. 그래서 50만 원과 3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80만 원이죠. 여기 합쳐진 게 80만 원이 매출액. 매출 원가 빼야 되겠죠. 매출 원가는 빵 케이크 구입 대금 25만 원이 매출 원가라고 지금 표현하네요. 25만 원이 빵값이야. 이걸 빼. 그러면 55만 원. 이게 지금 매출 총이익인 거예요. 여기다가 뭘 빼인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뺍니다. 종업원 급여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죠. 또 있나 봤더니 은행의 차입금 이자는 영업의 비용이고 매장의 임차료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2만 원 빼요. 55만 원에서 12만 원 빼주면 되겠죠. 43만 원. 이게 영업이익. 여기는 매출 총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번 볼게요. 아래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올바른 거 분계해 보시면 되겠네요. 9월 30일인데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9만 원이 회수가 불능하게 됐어요. 못 받게 되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빼는 거죠. 대손 처리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얼마짜리냐면 9만 원짜리입니다. 자, 대손 일어나면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보고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럼 일단 대손 충당금을 다 갖다 쓰시고 부족하죠.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손 상각 비 6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게 2번이 되겠죠. 12번 볼게요. 회계 기간.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회계 기간은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회계 기간이 아니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또는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또는 투자활동에 쓸 것.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은 회계기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를 단기, 바로 앞전 년을 전기, 그 다음 년을 차기라고 구분하죠. 맞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다음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 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지금 비품 사는 거죠. 외상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컴퓨터 판매 회사에 판매용 컴퓨터를 사왔는데 즉 상품을 사온 거예요. 외상으로 샀대.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겠죠. 상거래니까. 답은 2번 미지급금과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8월 1일에 보험료 6개월분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리고 결산 시에 선급 비용을 계산하시래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8월부터 9, 10, 11, 12 그런가? 12, 11, 10, 9, 8 1, 2, 3, 4, 5 여기 5개월 보험료 기간이 6개월이니까 여기 1개월 요쪽 자, 여기서 이제 돈을 다 주면서 전체를 다 보험료라고 6달치를 다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20만 원 현금 줬다 치고 현금 줬다고 했네. 이렇게. 이제 이거 결산하는 시점에 이건 미리 준 거잖아. 내년 거를. 그래서 일부러 보험료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 전체 보험료가 얼마냐면 120만 원인데 이건 6개월 치고 이게 6분의 여기 한 달치 6분의 1을 계산하면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씩 6개월 120. 그러니까 이 보험료 중에 일부를 취소시켜야 되겠죠. 보험료 내년 한 달치 20만 원 취소시키고 보험료를 어쨌어요? 먼저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 그거를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이렇게. 선급 비용에 계상될 금액은 20만 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기계장치 일부를 수리하고 수리비 50만 원이 있는데 보유 중이던 자기압 수표를 줬습니다. 30만 원은 자본적이고 나머지는 수익적이래요. 기계를 수리했죠. 자본적 지출이 30이면 그건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30만 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나머지 20이니까 여기는 그냥 수선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돈을 몰아가지고 뭘로 줘야 돼? 자기압수표, 통화대형 증권이죠. 현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